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각각의 학교에서 이러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종이 쑤시 안 쑤셔요? 쑤셔죠? 우리 애가 종이 쑤시면 나의 기분은 어떨까?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한 시간 남은 거 집중해 봅시다. 알겠죠? 네. 소개해 주신 대로 밥 주시고요. 혼자 답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남편 마무리를 해주실 것 같아요. 이동훈 리더님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있고 30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그냥 괜찮은 남자에게 끝해가지고 저는 그냥 단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AMWAY를 갖고 왔어요. 그렇게 저한테 전달했어요. 제가 첫 번째 파트너입니다. 첫 번째 파트너. 결혼을 한 거죠. 제가 30에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총각 때 이 AMWAY를 혼자 알아보고 있던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근데 결혼이 거의 확정이 되고 뭔가 얘기가 이렇게 집안끼리도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뭔가 다 결정이 날 때쯤 본인도 이 사업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연애 기간이 좀 길었었는데 연애를 할 때는 자기도 긴가민가 뭐 알아봤겠지. 그죠? 근데 우리의 결혼이 결정돼가 동시에 자기 아내를 결정 팍 내리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이제 이 AMWAY를 얘기하겠죠. 근데 너무 좀 기분이 사실상 그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점은 좋았냐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선택할 만해. 뭐냐면 그냥 놀지는 않네 이런 거 있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수단, 그 수단이 능리를 볼 때는 괜찮은 수단이라고 해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네. 그냥 그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으나 그것이 AMWAY인 것은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1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부가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오늘 제가 이제 우리 1, 2교시 다 해가지고 좀 이게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제목이 그냥 제목이에요. 성공 스토리예요. 성공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진짜 많이 틀려지죠. 여러분 자신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좋은 대학 가는 거, 내 자식을 아주 멋지게 좋은 대학을 보낸 것이 부모로서 아니 내 인생으로 성공한 여성으로 성공한 삶이다라고 성공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인생이 내가 시간을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아한테 투자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성공을 어디에다 여러분이 가져다 놓을 거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성공이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뭐냐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성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돼요? 돈 없이 됩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죠. 원하는 어떤 일이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알아보시고 있는 이 일은 너무 감사하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 가치라는 것을 알고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느껴졌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한 사람은 진짜 1도 아니에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게 해결이 돼 어느 순간 해결이 되죠. 왜냐면 저는 원래 전직이 뭐예요? 백화점을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백화점 연봉이라고 하는 게 다들 아시겠죠? 대충 그렇게 높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걔도 제가 그때 당시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뭐 이렇다고 생각하고 이게 월급 너무 짜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눈도 낮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겠죠? 그래서 뭐 불만족스럽고 정말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연봉이 한 3,500에서 한 4,000 인센티브 때문에 갭이 커요. 요 정도에서 요 정도를 제가 받고 있었는데 아메라는 다른 수단을 제가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알게 되고 하기 시작해서 제 연봉이 제가 백화점을 다닐 때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4,000인 내 연봉이 5천만 돼도 내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 소득이 예를 들어 뭐 1억 9 이제 수입원이 한 개 있다 생각하면 남편 연봉이 한 6, 7천인데 1,000만 원만 더 나와도 내가 막 5만 원 다 하고 살 것 같지 않아요? 내 못한 거 싹 하고 살 것 같지 않아요? 매일만 외식하고 막 내 원하는 옷 다 사고 이럴 것 같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연봉이 요 정도인데 요 정도에서 내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깝깝하고 불평불만인 것은 연봉이 높아지면 다 해결돼. 그런 느낌. 근데 제가 어쨌든 백화점을 다니면서 플러스 알파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에서 1,000만 원이 더 나오면 제 연봉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되는데 가치라고 있는 것이 없으면 또다시 허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1시간 정도 저는 물론 너무너무 얘기를 하고 다뤄야 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얘기를 사실은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성공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스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뭐 스타가 돼 있더라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진짜일까요? 1도 준비 안 하고 1도 연습 안 하고 1도 경험 없이 가만히 내 눈 뜨니까 스타 돼 있더라. 아니죠. 나름대로 예를 들어 가수가 자기 어떤 그거였다면 내가 지금 스타가 되기 전까지는 그 연습실에서 처박혀 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 연습하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 것이 쌓여서 어느 날 그 임계점이라는 게 탁 지났을 때 스타가 되어 있더라는 거잖아요. 맞죠? 결국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 성공이더라는 거예요. 성장이. 근데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수단의 진짜 진심을 알아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그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요즘 세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적인 면 때문에 정말 꼭 알아봤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어요. 막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아메이가 주는 아메이는 성장이라는 것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은 그냥 이 모습이지만 이런 거 있죠. 내가 이게 아메이는 굉장히 좋은 게 아까 설명했을 때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단계가 되면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지나서 중학교 올라가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지나면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 보면 원래 내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다 이게 문제거리였어요. 내가 여기서 1도 안 드러냈을 때는 뭔가가 문제거리인데 내가 여기 와서 뭘 드러내니까 이게 문제거리가 아닌 걸로 바꿔지는 것들. 뭘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표가 나는 어떤 건 아니지만 성장이 일어난 건 맞죠.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어느 날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온 적도 많았어요. 오라니까 오고 앉으라니까 앉고 끝났다니까 가고 밥 사주니까 밥 먹고 커피 먹고 가라면 시간 될 때 커피 먹고 이렇게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잠깐만 내가 원래는 이걸 굉장히 힘들어했던 낸데 고부간의 갈등 같은 거 힘들어했던 난데 어느 순간 힘들지가 않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시원하다. 내 가슴 속을 헤집고 들어가 본 거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나는 여기서 내가 그렇게 받아줬고 막 이렇게 막 눈 빽빽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운 같은 거나 아니면 여기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내용들이 내가 싹 듣고 있었더라. 그래서 참 저는 저희 이제 제 시댁이 외아들이에요. 딸,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어머니 때는 뭐라 됩니까? 그 아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 되게 심했잖아요. 거의 맹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좀 받든다 해야 되나? 그런 집 있죠. 아잖아. 그냥 자식인데 자식을 자식처럼 안 대하고 이래 좀 받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짙은 시댁인 거예요. 이쪽 받들어. 나는 여기야 문나 무슨 치우고 이렇게 좀 편한 스타일인데 우리 어머님이 아이고 야이야 먹었나 이것도 이렇게 또 서가지고 이렇게 미치겠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돌아보겠고 와 너무 깝깝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근데 제가 그런
그런 분위기에서 시집살이를 9년을 했다는 말이죠. 시집살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아주 어렵지만 같이 살았대만 그런 어머님과. 저 신랑은 엄청 헷갈렸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내가 우리 어머님이 받던 날 있죠. 거실에서 우리 어머님이 자기 아들 이렇게 받던 날 방에 우리 방이 있잖아요. 딱 들어오면 어휴 안 할 거다 하면서 이렇게 빨리 내기가 더 승질내는 거 내가. 그게 그냥 보기 싫어가지고 왜 또 가만 내한테 뭐라 이것도 아닌데 가만 놔두면 되잖아요. 어쩌다가 말았던가. 근데 나는 그걸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되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멀쩡한데 그냥 자기 부자지간에 있었던 일이 방에 들어오면 이거 좀 하고 이거 좀 하고 이거 어이구 화풀을 내거든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런 어떤 강의들을 쭉 들어내는데 하루는 되게 우리 어머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아 도대체 우리 어머님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 그게 시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았겠죠. 왜?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며느리로서 인정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하루는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를 낳았는데 딸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왜가 하면서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어이 그랬지 옛날에 미쳤지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자기가 둘째를 가졌는데 그렇게 불안하더래요 마음이. 근데 우리 그때 성별을 알 때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래가지고 아이를 탁 낳았는데 또 딸이었던 거예요. 자기도 죽고 싶더래요. 이제 어떻게 살겠노 죽어야 안 되겠노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그래갖고 셋째를 또 가졌는데 가지면서부터 이제 가시방석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막 아무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는데 셋째를 탁 낳는 순간 자기 놓고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아들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동훈인데 동훈이가 내려를 한 4일 했나?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그 아주 임팩트한 그 아주 엄청난 자극이 자기에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 막 근데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기서 정말 안 드러낸 것 같지만 드러낸 내가 성장을 한 거예요. 표가 나는 성장은 아니었어요. 내가 10원도 못 벌다가 100만 원을 벌었어. 300만 원을 벌었어.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내가 심적으로 굉장히 우리 어머님이 너무 안 됐는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제 경상도 여자들은 어머님한테 가서 어머니 안 됐어요. 저랑 같이 놀아 이렇게 돼야 안 돼요. 그런 말 안 하고 죽죠 그냥.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굉장히 꿀뚝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1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제가 어느 날 오시라고 불렀어요. 자기는 진짜 어머님한테 잘해야 된다. 오시라 너무 놀라는 거죠. 맨날 같이 살고 부엌이 한 개잖아요. 우리 어머님 삶의 스타일이 있고 제 삶의 스타일이 있죠. 그죠? 굉장히 미묘한 일이 있거든요. 아주 미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세탁을 해서 빨래를 넣을 때도 우리 어머님 스타일이 있어요. 제 스타일이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살림의 고수는 누구예요? 어머님이잖아요. 난 맨날 밀려. 맨날 당해. 우리 어머님이 빨래 주의가 있대. 다 이해하지 뭐. 왜? 엉망진창으로 늘어놓으니까. 저는 빨래 넣는 거 그것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어머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빨래 하는 시간보다 빨래 넣는 시간이 좀 길어요. 착착 땡기가 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 이렇게 걸어요. 나는 세탁기에서 나온 족족에 걸쳐놓거든요. 마르면 되는 거 아이가? 마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날은 바쁘면 어떻게 해요? 세탁기에서 그 탈수되고 쓱 끓여놓고 방바닥 거실에 늘어나요 이렇게. 나는 그래도 1도 마음에 상처가 없다고.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있어요 저처럼. 나는 제 이해 안 되게 왜 양말을 굳이 짝짝이를 맞춰가 또 안에 집어넣고 꺼내고 그냥 늘어놓고 중에서 신고 이러면 그리고 탁탁 넣어야 돼요 그렇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1도 별로 그게 하나도 건드리지가 않아요. 그게 기분이 안 나쁘다고. 집에 들어왔는데 깔끔하면 좋죠. 저는 하나도 안 깔끔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근데 우리 어머님은 완전 살맛이 동이잖아. 미치 내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는 자 이 말이에요. 성장의 1번 인칭이 바뀌어요. 인칭이 바뀐다. 저는요 어머님과 사는 나 미치겠다 하면서 너무 힘들어.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니야.
자기야 삑하면 분가하자. 삑하면 분가하자. 응? 근데 분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알면서 삑하면 분가하자. 그랬는데 제가 최초로 인칭이 나에서 유로 바뀌었어요. 내가 빨래 때문에 빨래를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해서 힘든 나나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어머님은 더 힘들겠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님만 비단 헤아려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도 헤아려지고 내 친구도 헤아려지고 여기 함께하는 사람도 헤아려지고 우리 엄마도 헤아려지고 내 남편도 헤아려지고 예전에는 억지로 참았어요. 왜? 이혼할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혼할 정도의 일은 참아야 돼, 안 해야 돼요? 참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알려갖고 이혼하자. 그거 나는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사실 아니에요. 힘들긴 하나 그 정도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그래도 어른이니까 성인이니까 참았던 일들이 여기서 제가 한 3개월, 6개월 들었는데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참 괜찮아, 정말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스폰서님한테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위에 알려주시면 그 위에 알려주시면 이렇게 계시잖아요. 위에 계신 분한테 물었어요. 몇 년 하셨어요? 왜 그걸 물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몇 년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몇 년을 해서 내가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본인이 아내라는 걸 가지고 몇 년을 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본인이 이만큼 만약에 3년이라 치면 3년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모습만큼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몇 년째 뭘 생각했는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걸 제가 지금 묻고 싶었던 거죠. 저 스폰서님이 이제 10년 차 안 됐나 이랬어요. 10년 차. 그래서 제가 10년 차에 리더님이 처음 시작할 때 10년 정도 하면 요 정도 돼 있었는 모습이 돼 있어요 라고 내가 물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되어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 되어 있어.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또 어떤 분한테 한동안 제가 이걸 계속 묻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또 진짜 인간적으로 저도 이제 뭔가 진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리더님은 몇 년 하셨어요? 그래갖고 본인이 원하는 막 됐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요 정도 하면 요 정도 수입이 요 정도 돼 있을 것 같은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왜요 내가? 안 됐으면 떼쳐야지. 왜요? 물으니까 근데 행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근데 내가 봐도 막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한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 일에서의 진짜 비전은 뭘까? 아메이에서의 진짜 비전은 뭘까? 아까 말했죠. 경제적인 것도 있고 가치적인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제적인 걸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만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연금성 소득이죠. 그 들어보셨죠? 인쇄소득이라고 하는 거. 매달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나오고 이런 거. 맞죠? 제가 여기서 감동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머리로는 맞지? 우리 친구 월급쟁이, 나도 월급쟁이. 우리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당연히 그게 30이든 50이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나온 돈이 정말로 있어야 돼. 이성적으로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머리로는 100% 그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실제 이 일을 해나갈 때 나에게 필요하고 나를 다시 여기 오게 하고 다시 그러니까 하기 싫은 날도 있죠. 많거든요. 하기 싫은 날. 하기 싫은 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오게 하고 스스로 누가 가라 오라 이게 아니고 내 스스로 다시 내가 힘을 일으켜서 여기 올 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 연금성 소득 때문이었을까? 아니에요. 그걸 느낄 수가 없거든요. 왜? 궁금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를 하다가 왜 그만둘까요? 왜 그만둔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요 잘 못 느껴요. 예를 들어 내가 아메의 수익 구조가 상속이 되는 연금성 소득이래. 알았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왜 현실에서는 내가 아메 캐시백이 5만 원이 나오든 10만 원이 나오든 100만 원이 나오지만 내가 움직였잖아요.
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정말 우리가 진짜 가슴 치면서 비전이 느껴지는 건요. 내 나이 80대에서예요. 1도 일 안 하고 1도 손도 까딱 안 하고도 600이 들어오든 500이 들어오든 자기가 해놓은 만큼 돈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저 경제적인 측면 아메이의 소득의 종류가 다른 저게 와 미치겠다 와 좋아 와 이러지 와 이렇게 3만이가 신받다처럼 정말 저 높은 사실 외치고 싶지 않겠어요? 진짜 뼛속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진짜였어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작을 하신다면 나는 오늘도 나왔고 내일도 스폰서 만나서 공부했고 그 뒷날도 뭐 보라는 거 했고 책도 생전 안 읽다가 읽고 난리를 부렸는데 이게 느껴져요? 언제 느껴지냐면 내가 꼴까지 죽었어요. 하늘나라 가 있어. 근데 내 자식이 내가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어떤 축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내 자식이 상속으로 또박 돈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아내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참 액티브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는 소득이 많습니다. 아메 소득에서. 저희 부부가 아메이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1, 2, 3 애 셋이에요. 그죠? 제가 저희 어머니 저 원래 대구에 살다가 부산 이사 왔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대구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신랑한테 내가 이제 부산 사람이구나 부산 살고 싶다 했거든요. 부산 사람이고 신랑 대구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모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함께 어머님이랑 살 시간이 있고 그래서 우리 형님하고 다 뭐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님 지금 모시고 있어요. 큰 형님이 딸이 모시는 게 나아요. 맞죠? 모시고 있고 아니야 이해한다니까 다 우리 저 소통이 잘 되고 우리 형님하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마음 편하고 그렇게 계시고 또 저희가 자식으로서 당연히 도리할 건 우리 형님한테도 하고 우리 어머님한테도 하고 생활비대로 하죠. 그리고 저는요 저희 엄마랑 살아요. 나는 우리 엄마랑 산다고 지금 같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요. 네, 뭔 얘기 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내 소득이 참 예전에 비하면 참 실로 엄청날 만큼 소득이 많죠. 그렇지만 어떤 생각도 드냐면 나는 그 돈 받을 만큼 일했어도 있어요. 뭐 소득이 많아요. 많지만 그 소득 많은 만큼 나는 그런 일도 안 하거든요. 더 하면 더 했지. 그 소득만큼 내가 더 하면 더 했지. 덜 했다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거기서 오는 어떤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느끼고 아니고 진짜 내가 진짜 아빠가 병원에 3개월 누워 보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팍 다리 불러져가지고 막 아니 1도 근처에도 안 하는데도 소득이 들어오는 것을 맛보든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개념 가지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일이 잘 있다 없다? 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아내 소득이 바꾸지만 그게 마치 근로소득 같잖아요. 그게 헷갈리는 거야 자꾸만 이게. 근데 근로소득 치고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이게 그거 딱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머리로는 맞지만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 일을 해내는 건 맞지만 아메이의 가장 비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비전은 어떤 거냐면 나만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 나만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공사장에서 그 유명한 얘기 있죠. 공사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분 지나가다가 인부에게 물었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으니까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 모르나 하면서 일하고 있잖아. 일 안 하면 돈 못 받아서 먹고 못 산다.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뭐랬어요? 나는 억수로 훌륭한 시대에 남은 석공이 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댔어요. 인부.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서 세 번째 사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스러운 공간을 지금 내가 내 손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되지 못해본 것들, 예를 들어 의사. 근데 사회적으로는 존경받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 예를 들면 의사.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사장님, 뭐 박사,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하는 게 이거라 치면 뭐 교수님 있잖아요. 요렇게 요런 분들이 정말로 행복할까? 전 내가 더 행복하다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 안 해봤지만 이럴 수도 있겠죠. 뭔 얘기하냐면 의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어릴 때부터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해서 진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뜻이, 그 가치가 자기 안에 있어서 그 길을 가서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안에서 자기만의 가치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행복해요. 이해되세요?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성적이 좋으니까, 공대 가기 아까우니까 의대 가라, 이렇게 의대를 간 그 친구는 남들이 볼 때 의사고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있고 인정해주고 다 해주지만 실제 자기는 굉장히 피폐한 거예요. 맨날 아프다 고쳐주세요 아프다 고쳐주세요 그거 행복 안 했어요. 내 안에 사람의 생명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그 가치가 없다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사람을 구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자기만의 가치를 우리는 왜 허할까? 애들이 정말 유치원에 가서 내 손길이 필요 없기 때문에 허할까?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허하냐면 원래 스타일이 약간 싫은 거 아니에요? 원래 스타일이에요. 이게 적당히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원래 감을 안 지는 것이 얘기가 안 돼가지고. 왜 우리가 뭔가 행복한데 허하고, 오늘 외식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허하고, 우리 아들 나름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 허하고, 왜 그럴까요? 나만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이라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애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힘들어야 돼요. 힘든데 행복한 거 있죠. 힘은 들어. 근데 행복해. 그게 어떤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단지 힘들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주저주저 하는 거는 절대 못하게 하죠. 절대.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면 너무 행복해. 행복한데 어려울 거는 같아. 그건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이겨낼 수 있는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이제 이런 나만의 가치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물론 시간이 뭐 조금 걸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꽤 걸렸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것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이 일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세요. 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속에서 나만의 가치를 형성,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게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수단이 있죠? 수단이 주는 교육, 훈련이 있어요. 수단이 주는 교육과 훈련. 예를 들어 저는 백화점을 다녔죠. 그죠? 원래 제가 이 백화점 다니기 전에 저는요 아무도 안 믿지만 억수 낯을 가렸어요. 그리고 조심했어요. 아 진짜로. 얼굴만 이뻤지. 무시하셔도 돼요. 난 내 혼자 나만의 가치 형성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 해드리냐면, 왜 여러분에게 진짜 이 일을 알아보라고 하냐면, 수단이 주는 교육과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백화점을 다녔어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 말 그대로 아주 기본적으로. 가치는 두 번째 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은 맨날 만나요. 내가 백화점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아는 사람이 올까요? 모르는 사람이 올까요? 딱 모르는 사람이 오죠. 그럼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당신 모르니까 나는 가만히 서 있으려면 돼요. 안 되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럼 지가 내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까 나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컴플레인 걸 거잖아요. 뭐 주름이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땅콩 항공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직업 그 수단, 저는 처음에 백화점이라고 하는 수단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화점이란 수단 때문에 저는 전혀 낯선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 수단 때문에 제가 교육받고 훈련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는 거 제가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저런 백화점이라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사무직이라고 하는 수단이 있었으면
내보다 나이 어린 애한테 굳이 내가 뭐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이해돼요? 그러면 은행에 다니는 은행을 수단으로 삼는 누군가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원래는 수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개념이 그냥 보통이었는데 이 수단을 통해서 교육 훈련이 뭐가 됐어요? 수하면 딱딱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시간이 꽤 걸릴 이 사람은 딱딱한 두 번만 딱 해결. 이해돼요? 저희 신랑은 삼성을 다녔어요. 삼성이 자기의 첫 번째 수단이었다고요. 지금은 퇴사했지만 무슨 말만 해도 생각해보고요. 그 수단에서 교육받고 훈련되어진 거예요. 왜? 거기는 검사, 또 관리의 삼성이라 하죠. 검사, 또 비둘기, 또 검사, 또 숨 막힐 정도로 검사를 100번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가 지금 엑세스 먹고 싶어. 바로 먹으면 안 돼. 생각해보고 먹어야 돼. 이거는 딱 먹으면 되죠. 우리 배고프면 먹으면 되죠. 생각해보고 이래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요. 알겠다가 아니에요. 알겠다? 나는요. 어떤 질문을 해도 알겠다거든요. 알겠다고 이러는데 어떤 질문을 해도 생각해보고 잠시만 이래요. 내가 똥 눌래 말래 잠시만 이래요. 진짜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미쳐요. 내가 진짜 답답하거든요. 옆에 있으면 미치겠어요. 내가 미치겠어요 진짜로.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원래 그랬나 원래? 내가 미치겠다 원래 그랬나? 미안하다 하면서 삼성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맞아요. 맞다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우리는 뭘 지금 알아보러 오셨어요. 어쨌든 아메이 알아보러 오셨잖아요. 그죠? 아메이를 하나의 내 인생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까? 체크 점검 하러 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아메이가 주는 교육과 훈련이 있을까요? 있어요. 아메이가 주는 교육과 훈련이 있을 거죠. 있어. 이게 대박이야 이게. 아메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관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인간관계. 이게 사업이야 쉽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사업일까? 아주 표면적으로는요. 너무 쉬워 보이는 일일 수 있어요. 돈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에 특별한 나의 스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학 정도 나와서 토익 토플이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인간관계라는 말을 들으면요. 없어 쉽게 느껴져요. 그거 난 옆집 아줌마랑 친하면 인간관계 잘하는 거겠죠. 여러분 난 인간관계 좀 괜찮아. 인간관계 잘하는 것 같아. 친구들이랑 몇 명 있고 봄이면 봄꽃놀이 보러 가고 밤에 한 잔씩 술 마실 친구 있고 옆집 아줌마랑 친하고 이러면 인간관계 잘하는 줄 알아요. 알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주는 이 수단의 교육이 인간관계 비즈니스라서 인간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수단에서는 계속 뭘 가르치냐면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을 가르쳐준다고요. 이 모든 교육의 포커스가 궁극적으로 결국은 사람을 알아가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수단, 은행이라는 수단, 세무서는 더 하겠죠. 수에 대한 개념으로서는. 그렇죠? 이 굉장히 많은 수단들 중에 가장 상위의 수단이 뭘까요? CEO가죠. 경영. 인간관계를 크게 얘기하면 뭡니까? 경영이잖아요. 경영. 웃기고 얘기해 줄까요? 제가 백화점에 가기 전에 저는 롯데 호텔에 제 첫 직장이 저는 롯데 호텔이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백화점 쪽으로 전직을 했는데 뭐랄까 이직을 했죠. 제가 여기 있을 때 제가 모셨던 저희 호텔의 가장 대빵이었던 점장님이죠. 호텔 롯데 부산점이거든요. 그래서 점장님이 최고의 최고. 그 점장님이 너무 웃겨요. 직원을 이렇게 공채로 들어가서 쫙 이렇게 세워놓고 있잖아요. 배 땡겨 줬잖아요. 저는 그렇게 서는 거 힘들어 하거든요. 영혼 없이 계속 듣고 있어요. 아침 조회 시간 때마다 막 미치거든요. 내가 배가 땡겨가지고 막 그럴 때 없었어요? 이걸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점장님 새로 오셨어요. 새로 기존에 있던 점장님이 롯데 호텔을 오픈만 시켜놓고 가고 새로운 점장님 오신 거예요. 직원 다 켜놓고 연설을 하는데 제가 롯데 칠성에서 이러는 거예요. 롯데 칠성에서 오신 분이라 사이다 콜라 뭐 무슨 음료수 이런 거를 계셨던 분이 호텔 보면 품격을 얘기하는 돈가스 알죠? 예를 들어 스테이크에 얼마 이런 거
분위기,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롯데호텔 뭐가 있었냐면 호랑이가 있었어요. 알아요? 페니슐라에 호랑이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호랑이 조련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 페니슐라 앉아 밥 먹으면 호랑이가 여기 왔대 여기 있어. 그게 억수로 뭐 어떤 관광의 어떤 뭐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호랑이 사육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요 그 사육하는 사람에게 맨날 아부했잖아요. 왜 아부했을까요? 호랑이 살 때 털 한 개만 뽑아줘. 호랑이 수염 털. 이게 늙으면 빠지거든요. 그냥 빼면 이제 잡아먹히겠지. 요게 이제 요래 이 사육하는 요 밑에 보면 이 수염이 이래 떨어지다고. 근데 그 호랑이 수염을 갖고 있으면 럭키맨 행운이 온다 해가지고 옛날부터 중국부터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우리 맨날 호랑이 수염 맨날 호랑이 수염.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쫙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롯데 칠성에서 나 처음에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단순 직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거야. 살다 파도 이거 왜 안 돼?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살다 콜라 팔다가 이거 왜 온대? 이거 왜 온대? 미친 거야. 하면서 이제 망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직원들끼리 뒤에서 하는 얘기들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호텔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굉장히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이게 인간관계가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능통하다고 표현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을 이해하는 단계에 올라가면 못 풀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 될 게 하나도 없고 성공 못할 게 1도 없어요. 정말로. 왜? 결국은 사람과 연결돼 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롯데 칠성은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진짜로 사이다 콜라 입어가지고 나르는 맨도 있겠죠? 맞죠?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점을 직접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관리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관리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관리한 사람이 있겠죠? 자기는 이 롯데 칠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조직에서도 매기는 뭘까요? 이거. 그래서 롯데 칠성에서 그 사람은 사이다 콜라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경영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롯데 호텔에 와서도 경영을 할 수 있어요. 롯데 호텔에 경영을 잘한 사람이 저 어디 동대문시장 가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조직 간에 우리가 생각하면 1도 이해 못하는 건 자기들끼리 다 된다고요. 왜? 롯데 호텔에 와서 스테이크를 사람이 서빙할 게 아니거든요. 내가 콜라를 팔고 있다가 스테이크를 서빙할 것 같으면 아이고 할 짓 없다 이거 얼마짜리 이걸 먹고 앉았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스테이크를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관리하는 정점에 있기 때문에 아이템 종목 필요 없어요. 이해되세요? 아이템 종목 1도 필요 없어요. 경영은 경영인 거예요. 사람을 헤아려주고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뭘 제시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정치 전 잘 모르지만 정치에 어떤 문화부에 있다가 문화부 장관이 경제부 장관을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죠. 전문가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을 다스리는 일은요 똑같아요.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이 수단이 주는 교육과 훈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메이 수단이 줄 수밖에 없는 교육과 훈련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자식과의 관계를 배우려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야랑 너무 잘 지내고 싶어서 야를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선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는 사업의 특징이 인간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자식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요. 예를 들어 부부 사이가 안 좋다. 아메이 사업도 못해요. 자식과의 관계가 좋다. 아메이 사업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에이? 고부간의 갈등 있다. 아메이 사업 못해요. 못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진짜 이 비전이 뭐냐면 그러면 어쩌다가 나라는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주는 그 수단이 주는 가치와 교육 때문에 내가 나만의 가치를 형성하게 됐어. 가 아니고 저는 이제 파트너 분이 계시잖아요. 저랑 같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3년 정도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한 3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여기 계셨던 분들은요. 자기만의 가치를 다 형성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표면적으로 행복해 보이는 거 말고 인스타 가스에 올라오는 막 욕하고 싶죠. 막 나도 갔다 하면서 그 뒷날 뽀로로 가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정으로 가슴이 그득 찬 건 아니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한번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수단이 아내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가치를 형성했을까요? 박주희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은 어떤 가치를 형성했냐면 이 단어를 저는 저의 가치로서 만들어낸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고 설레요. 사실 디딤돌. 누구에게 디딤돌이 되고 싶었을까요? 1번.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친정엄마한테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왜 우리 엄마랑 같이 살고 있겠어요? 친정엄마랑 사는 것도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 많진 않지만 친정엄마랑 함께 사는 것도 굉장히 겉으로 이상적일 수 있죠.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억수 눈치 봐야 됩니다. 내가 눈치 봐야 된다고. 되게 많이 눈치 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제 인생의 가치로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고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거였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엄마에게 디딤돌이 되는 딸이 내가 될 수 있다면 나는 만약에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죠?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나름 다 사연이 있죠.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도 사연이 있어요. 제 친정엄마는 식당을 하셨거든요. 식당을. 근데 식당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남편 소득이 너무 뒤죽박죽 이러니까 원래 뭐 옛날에 또 우리 아빠도 결코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죠? 무난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뒤죽박죽 하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으로 차린 것이 뭐예요? 식당이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저희 친정엄마는 또 애사는 열나 강해요. 애사 굉장히 강해요. 자, 친정엄마 같이 산다 했죠. 그러면 아침에 내가 나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하루 소리도 안 했는데 제 침대, 저희 남편 제가 우리 안방의 침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빳빳해요. 그게 무슨 짓도 했네. 뭘까요? 매일 침대 시트를 갈아요. 얼마나 힘들겠노? 그죠? 나는 좋지. 그리고 뒷날에 요거 대박을 먹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우리 친정엄마는 해놓고 욕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내가 하지 마라. 나는 한 달을 안 빨아도 괜찮다. 나의 면역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 되게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엄마 그렇게 애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 손에 항상 뭐가 있을까요? 테이프. 365일 테이프. 테이프. 미친. 저는 머리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우리 엄마예요. 미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살은 많은 사람이니까 어때요? 식당을 하면 한 그릇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안 팔아도 돼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자기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난 학교 때니까 기억이 다 나거든요. 분명히 밥이 없다 했어요. 밥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밥도 이러니까 밥이 없다. 식당에 밥이 없대. 밥이 떨어졌어. 근데 손님이 들어왔어요. 밥도 생겨요. 밥 있어요 하면서 5만 대가 밥을 빌리가. 그걸 또 얘네들이 죽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애살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몸이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안 남아나죠. 몸이 안 남아나죠. 그런 스타일이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가 왔냐면 풍이 아픈 거예요. 44살에. 제가 지금 43살이거든요. 지금 넷째쯤 풍이 온 거예요. 완전 마비. 반이. 똥을 좀 받아내야 되니까. 의식은 있어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침을 흘리죠. 침을 흘리거든요. 안 씹어지거든요. 그래서 호수로 식도로 바로 넣어야 돼요. 그렇게 7년을 병상 생활을 했어요. 동의한방병원. 맨날 학교 마치면 글로 갔거든요. 학교 마치면 거기 가서 뜨신 물 나오니까 좋대 하면 샤워하고 막. 내가 어릴 때 기억이, 중학교 때 기억이 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막연한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래 엄마지 우리 엄마지 용돈 내가 좀 돈이 생기면 좀 더 돈을 주고 또 백화점에 있다 보니까 직원 할인하는 이런 제품들이 또 있어요. 식당 가면 직원 식당 가면 저 앞에 직원가 이래갖고 막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러면 좀 이뻐 보이는 거 있으면 내 경제선 안에서 2만 원짜리 사주고 3만 원짜리 사주고 뭐 이렇게 저희 엄마는 제 아래 성공했거든요. 물론 어눌하세요. 걸음도 말도 이 틀도 이렇게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이 틀이 딱 이렇게 있고 눈도 많이 짝재기 그런 건 계시지만
거동은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집 내 침대 얘기했죠. 얼마나 열정을 거기다 열정을 다 쏟고 있거든요. 머리카락 열정 다 쏟고 막 끝장났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너무 아련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이랑 연애를 좀 오래 했는데 결혼을 할 때쯤 됐을 때 제가 굉장히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기억에 있을 때부터 저희 엄마는 자기 자가집을 한 번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누구 집에 전세, 누구 집에 새방 이랬던 거죠. 내 기억에. 근데 나는 결혼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엄마 옆에 살리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나는 결혼할 거야 이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 이름으로 된 집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는 게 진짜 사실 첫 번째 목표였어요.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쪽도 진짜 열심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애써서 열심히 해도 그 돈 갖고 집을 살 돈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솔직히. 그래서 엄마에 대한 어떤 약간 짐 같은 게 너무 미안함이 진짜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공부했던 게 뭐예요? 경매를 공부했죠. 도저히 내 소득 갖고는 정상적인 집을 아무리 작은 집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경매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내가 좀 운빨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매를 2번이나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18평 빌라를 저희 엄마 명의로 제가 사드렸죠. 사드리고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당시 10원도 없었어요. 그지. 아 진짜 그지. 그래서 우리 신랑이 참 멋있는 사람인 게 좀 있죠. 그런 걸 다 아니까 뭐 예물 혼수 1도 얘기 안 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정말 웨딩 링 14K 그것도 18K 할 돈도 없었어요. 14K 진짜 안 변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둘이서 이거 안 변하겠지 이러면서 한 개씩 끼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예를 들어 뭐 저한테 뭐 해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서 그런 것도 사실 다 해가지고 저희 엄마 집 사는데 저희 신랑이 다 도왔어요. 다 돕고 우리 둘이 막 입을 맞춘 거지. 어머니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거 사주셨네요. 했지만 그게 2만 원, 3만 원짜리 옷이었어요. 뭐 100만 원 주고 샀다 예복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신랑 예복도 정말 길거리 가서 싼 거 완전 싼 거 있잖아요. 다리끼 바닥 해가지고 역시 좋은 거 사줬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 우리 둘이가 해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마음이 가슴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렇게 해드렸지만 근데 제가 진짜 우리 엄마가 여러분 다 엄마 있잖아요. 제가 우리 이순이 노래 꼭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또 노래 잘하거든요. 나만의 가치가 형성돼 있어요. 이게 나만의 가치예요. 괜찮죠? 역겹게 듣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순이 노래를 보면 인연이라는 노래 있죠. 거기에 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억겁의 시간이 지나 내가 다시 너를 만나면 그때 우리 사랑하자 이 노래 가사가 있어요. 겁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 아십니까? 겁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우리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 이렇게 계산하죠. 근데 겁이라는 거는 물론 불교적인 얘기지만 겁은 뭐냐면 선녀가 1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내려와요. 비단옷을 입고 1년에 한 번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 바위. 그러면 선녀가 하늘에서 비단옷을 싹 입고 내려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거. 비단으로 돌을 스쳐 지나가서 이 돌이 다이로 없어지는 시간이 1겁이에요.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선녀가 비단으로 이 돌을 스쳤는데 1년에 또 스치고 또 1년 스치고 또 1년 몇 번을 스쳐야 알겠죠? 그게 다 없어진 시간을 1겁의 시간이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났죠. 옆에 또 앉았죠.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1겁의 시간이 지난 1겁의 시간이 그 사람과 내하고 지나져야 옷깃을 스친다 해요. 그게 겁의 시간이거든요. 부모 자식은 뭘까요? 부모 자식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1겁의 시간이 지나야 스쳐 지나간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대화도 한번 하고 그것도 아니라
수 없는 피를 나눈 그 부모는 어떤 거냐는 거야 나하고. 정말 있잖아요. 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거기다 대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1도 없어야 돼요, 1도. 진짜. 그래서 제가 아메를 통해서 저는 이거 진짜 제가 탁 이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1번은 사실 친정엄마에게 정말 그 디딤돌이 되는 엄마의 삶을 온전히 내가 본인이 원치 않은 것까지 채우리라는 게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이사를 오면서 이사를 온 것도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진짜 이제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라고 얘기가 노시를 오케이 한 거예요. 아메가 참 좋은 게 본인들이 삼성 그만뒀으니까 거주의 이동이 있죠. 우리는 아무도 그 집에 살아라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장소 거기에 아무도 살아라 소리 안 했다고요. 근데 거주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아메 사업은 거주의 이동을 줍니다. 대구에서 부산으로. 그래서 제가 날라왔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부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로 줬던 게 뭐냐면 제 카드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있는 그 카드 있죠. 맨 카드. 저 엄마 줬잖아요. 원하는 대로 써라. 원하는 대로. 어떤 것도 상관없다 써라고. 내가 다 감당한다. 괜찮으니까 쓰라고 엄마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물론 다이아몬드 된 이유였어요. 우리 엄마 진짜 웃고 말더라고요. 지랄한다 이거 경상도 여자들은 절대 말 곱게 안 하거든요. 저한테 어째 우리 엄마 진짜 말 곱게 안 해요. 특히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도 남의 사람이니까 더 곱게 안 해요. 지랄한다 이런 지랄한다. 그냥 안 쓸 줄 알았거든요. 지랄한다 이라길래 너 진짜 안 쓸 줄 알았네. 지금 내가 내 어제 뿌듯해 할 뿐이지 진짜 안 쓸 줄 알았는데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띵동 할 때마다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엄마가 찜무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생활 빼고 우리 엄마 용돈으로 100만 원씩 매달 저희 신랑이 줘요. 근데 어떻게 주는지 압니까? 참 우리 신랑 너무 매력적인 남자예요. 나만의 그게 형성됐지. 저는 그냥 그 나만의 가치에 푹 빠져서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신랑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 어머니 밀어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장모잖아. 같이 사는 게 쉽지는 않죠. 팬티 바람에 왔다 갔다도 못하죠. 해요 우리 신랑은. 근데 좀 불편하잖아요. 내보다 불편해 솔직히 말해서. 근데 100만 원은 어떤 날은 우리 엄마 화장대 안에 쏙 넣어놓고 자기도 쇼를 해요. 쇼를. 베개 밑에 쏙 넣어놓고 어떤 날은 이제 우리 엄마가 그 맨날 그 타파하는 거기에 타파통 안에 쏙 넣어놓고 뭐 어떤 날은 뭐 알겠죠? 우리 엄마가 나중에 불안한데 자기 못 찾을까. 어떤 날은 진짜 내한테 아이고 이 서방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신랑이 깜빡하고 돈을 안 놔두고 근데 우리 엄마가 몇 군데 찾았는데 없거든. 그러니까 내보고 살살 이렇게 물어요. 이 서방이 돈을 어디 놔두는지 모르겠다니까 빨리 찾아봐라 하면서 우리 둘이서 없어지는 쓰레기에 이게 예를 들어 엄마는 그게 당연히 쓰레기에 안 쏠려가지고 넣어놓지. 근데 엄마도 마음이 그게 아니라 어디 내가 모르고 쓰레기 확 버린가 해가 하면서 찾는다고 난린 거야. 근데 우리 신랑한테 돈 넣었는데 나왔다니 빨리 침대 밑에 넣어라. 그러니까 우리 이러고 살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엄마 7년 동안 병원에서 진짜 반신불구로 그 이뻤던 지금 생각하면 난 엄마여서 엄마는 이뻐 이런 거 생각 안 했지만 지금 내전에 얼마나 깔롱부기를 하는데 지금 귀걸이도 하고 싶고 사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 시절을 온전히 병원에서 다 살았던 거 마음까지 한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물론 이게 뭐 자신할 얘기는 아니지만 디딤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누구한테 디딤돌 되고 싶어요? 저는 저희 남편한테요. 디딤돌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스폰서님이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위에 스폰서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게 와닿았어요. 저희 위에 스폰서님이 현대중공업이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자동차인가 울산에 계시거든요. 그 현대 어디 대기업을 다니고 계시는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매달 나오게 된 거예요. 하는 마음에 뭐 나왔더니 뭐 나오게 된 거예요. 딱 나와서 제일 첫 번째 부인이 저희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 몰래 숨겨놓은 돈 어디 있노 이렇게. 그 말이 진짜 숨겨놓은 돈을 얘기해라 가 아니고 답답하니까 내가 어쨌든 일정 기간 니한테 벌어서 이만큼 줬으니까
우리가 생활비로 쓰고 뭐 저축도 하고 했겠지만 또 나름 요래 좀 쫑한 돈 없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은 모든 거 밝히는 여자. 노래가 이렇게 우린 그걸 살림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그렇게 해도 빠듯한 사실은 경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현명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뒤로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이 1도 모르는 돈을. 그러니까 그게 1도 모르는 돈이니까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엄마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스폰서님들 그런 얘기 듣고 결혼을 시켜 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 사업을 이렇게 병행을 할 때 아메 소득은 다 이렇게 제가 꼼찼지. 꼼찼어요. 정말로 일시불. 월 보너스는 안 되고 일시불을 다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때 딱 목돈 큰 돈 아니지만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굉장히 뭐 어떤 여자가 되고 싶어요? 디딤돌인 여자가 되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세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자식이죠. 당연히 자식이죠. 그래서 우리 자식한테도 약간 디딤돌이 어떤 느낌이에요? 멘토 같은 사람. 그냥 지시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진짜 가랑 공감대를 나누면서 조금씩 내가 진심으로 걔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죠. 저는 애가 6살이거든요. 6학년, 4학년, 1학년이에요. 얘는 남자아이라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생각이 깊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왔다 갔다 해요. 신기하죠? 아무 생각이 없지 않아요. 근데 행동은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근데 한 번씩 억수로 깊은 얘기를 하는 애 있잖아요. 훅 할 때 이럴 때 있어요. 근데 내가 야를 좀 모르겠고 야는 야 너무 괜찮으라더니 우리 둘째가 너무 괜찮은 애인데 우리 둘째 내가 원해서 이 아이에게 이제 지가 내한테 헨리의 바이올린 치는 거를 혹시 현란하게 퍼포먼스 하잖아요. 그걸 딱 보더니 내한테 보여주더니 지 진짜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헨리처럼 하고 싶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근데 이전에 해보라겠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 주위에 학원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인 레슨을 붙일 수밖에 없어 한락하면. 그래서 개인 레슨을 와가지고 이제 레슨을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너무 해도 못하는 해도 이거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못하는데 계속 하려고 애쓰느니 지가 좋아하는 거 더 하는 게 안 맞나 싶어가지고 막 하지 말래? 감사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 눈치를 엄청 봐요. 왜냐면 진짜 못하니까.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건 아니 진짜 애가 못 따라 하니까 선생님이 내 눈치를 계속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도 있고 선생님도 있을 때 여기서 이수단해주는 교육과 훈련이 있죠. 제가 여기서 이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냥 그 모습 액면가로 보이지 않는 거죠. 저는 뭐로 보일까요? 이 아이가 3년 뒤 5년 뒤가 자꾸 떠오르니까 이렇게 언제나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현재를 보고 있더라고. 우리 아이 현재를 보고 있더라고. 맨날 거북이 토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그럼 우리 애가 네가 거북이다 이 말이죠. 우리 애가 선생님 애한테 거북이 토끼가 있어. 토끼는 굉장히 잘하는 바이올린 잘하는 애지만 결국은 거북이한테 진다는 얘기를 동기부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바이올린 선생님 갔어요. 엄마 선생님이 오늘도 거북이 토끼 얘기를 했어. 그럼 저번에도 했나? 저번에도 했지. 그 앞에도 했나? 그 앞에도 했지. 몇 번째 듣고 있는데 엄청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암의 수단으로 받았잖아요. 내가 선생님 이제 수업 마치고 다 갈 때쯤 우리 유나도 있고 선생님도 있을 때 선생님 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선생님 답답할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선생님한테 꼭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혹시 두려운 눈으로 보면 우리 아이를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실 때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얘가 10년 동안 바이올린 해서 1도 못해도 되니까. 얘가 10년 바이올린 했는데 쌤한테 배웠는데 1도 못 켜도 난 상관없으니까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얘는 여전히 못하네라는 눈빛으로 우리 아이를 보지 말아주세요. 그것만 지키시면 죽을 때까지 쌤한테 가르치기. 죽을 때까지 쌤한테 내가 우리 아이 가르칠게요.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쌤은 웃으면서 어머니 너무 멋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얘기예요. 어머니 너무 멋있어요. 항상 어머님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레슨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항상 어머님한테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되니까 막 그렇잖아요.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아무튼 그러고 나니까 우리 딸이 빵 끊었으면서 지금 내가 해결해줬잖아요. 그 염려스러운 눈빛을 내가 해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새빨리 오면서 엄마 아미에서 배웠지 이러는 거예요. 아미에서 배웠지 이래요. 당연하지 하면서 내가 아미 안에 무슨 이런 걸 배우겠다 하면서 아미에서 배웠지. 그래서 난 아미 할 거야. 그래서 난 아미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은 아미 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딱 바뀌었어요. 나는 아미 할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 내가 해라 소리 한 것도 아니라 아미 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는 귀여운 말을 한 거예요. 바로는 저한테 오더니 엄마도 알지? 엄마도 알잖아. 내가 좀 느린 거. 다 느리거든요. 공부도 느리고 다 느려 다. 그래가지고 엄마도 알잖아. 내 느린 거. 뭐라 하겠어요? 내가 할 거야 아니라 할 거야. 가만히 있었어. 근데 왜 그걸 물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엄마 난 엄마처럼 되고 싶은데 엄마처럼 멋있고 싶은데 그러려면 아메 해야 되잖아. 아메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딸이 뭘 하냐면 근데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좀 늦잖아. 그래서 말인데 지금부터 살살 시작해야 되잖아. 귀여워가지고 고등학교 4학년이에요. 엄마도 알잖아 내가 느린 거. 그러니까 그때 20살 때 사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부터 살살 시작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망 터져가지고 그래 알겠다 시작하자 이러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토요일날 디미쇼 온다고 옷을 입고 나가니까 엄마 어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공부하러 가니까 내를 데리고 가야지 내를 데리고 가야지 왜 혼자 가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빵 터졌는지 몰라요. 알죠? 내가 우리 아이 인생에 디딤돌이 됐을까요? 왜 넌 이거 못해? 공부를 몇 번 했어? 선생님 내가 몇 페이지 붙였어? 연습하면 되잖아. 왜 안 해? 더하기도 못하고 빼기도 못하고 한글 받침도 틀리고 운동도 못하고 와 잘하게 한 개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때 뭘 잘하냐면요 인간관계를 잘해요. 그게 최고의 뭐라겠습니까? 최고일 거예요. 그거잖아. 다 잘해요. 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잘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게 될까 모르겠는데 4번 저는 저희 모든 친척들에게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깝게는 저는 위로 오빠가 있고 제가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오빠도 나를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배고나 아파서 누워 있었으니까 결코 쉽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았겠지. 옛날에는 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오빠가 한참 사춘기 때 엄마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여자들이 더 낫거든요. 그럴 때는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우리 오빠는 되게 질풍노도를 겪은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우리 오빠가 참 이렇게 학교 다 인정 이런 친구였는데 이게 푹 떨어져서 뭔가 인생이 좀 꼬인게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대기업은 다니고 있지만 그죠. 더 잘 될 수 있는 애였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우리 오빠는 은행원 출신도 아닌데 막 10원짜리 계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10원짜리 계산을 해요. 막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뭐 식구들이 밥 먹으러 가도 막 10원짜리 계산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로 이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시야가 좀 내가 보면 되게 답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이제 답답해 하는데 우리 오빠에게 2명의 조카가 있어요. 저한테 무심한 둘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 홍이 준태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홍이가 또 우리 오빠 피를 받았는지 너무 아가 완전 이렇게 딱 보인 색깔이 다르나 야 우리 집안에 이거 이런 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울산에 살거든요. 야 이제 우리 올케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올케언니 전화해가지고 언니야 내가 일심을 받았어. 나는 일심을 있거든요. 완전 멋있게 우리를 만들어줘요 그게. 그래서 내가 우리 올케언니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언니 계좌번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돈 다 보냈어요. 매천을 보냈어요. 다 보내고 언니야 내가 얼마를 보냈는데 홍이 교육비대 우리 홍이 잘 키울 수 있는 사람 잘 키울 수 있는데 우리 언니 또 자식 욕심 많아서 잘 키우거든요. 내처럼에 덤벙거리잖아요. 언니라면 진짜 홍이 잘 키울 수 있잖아. 5만 정보를 다 동원해서 붙이라 선생님. 돈은 고모가 해결한다. 고모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홍이 둘째 준태가 있거든요. 준홍이 준태인데 우리 준태 우리 애가 6, 4일 같이 항상 방학 때면 어학연수를 싱가포르로 제가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보낼 때 내 조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그냥 깎는 거잖아. 왜?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6학년, 4학년, 우리 중2까지 같이 보내요. 준홍이는 커서 안 돼요. 고등학생이니까. 요렇게 같이 보내요. 하나 보내도 500, 세 보내면 1,500. 1,500 총으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갔거든요. 아까 내가 돈으로 세 번째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2까지는 보내주려고 중2까지는 이제 2번 더 남았죠. 지금 중2거든요. 2번 여름방 겨울방을 이제 보내줬다는 마음 먹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홍이가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중태가 내한테 전화가 오고 조카가 중2짜리 전 전화가 왔어요. 고모 하면서 나는 모르잖아요. 고모 하면서 그리고 우리 중태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멋진 고모 덕분에 지금까지 너무 공부 잘했어요. 이제 고모 돈 안 이게 캠프 안 보내줘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뭐랄게요. 이 새끼 네가 뭘 알아? 엄마 바꿔. 이 새끼 네가 뭘 안다고? 엄마 바꿔. 그러니까 그래 고모야 이제 괜찮고 이제 나도 미안고 아이고 더 이상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올케 언니가. 그래서 언니 하면서 내가 아메를 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아메를 왜 했는데 우리 올케 언니 치약도 안 썼어요. 괜찮. 그리고 내가 주면 쓰고 명절 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내가 더블로스 챙기고 아세로라스 챙기고 모두 챙기고 집에 있는 거 눈에 비있는 대로 챙겨서 주면 고모 고마워 하고 간혹 주문 안 하고 아니 그랬는데 뜻도에 살면 살 수 있다고 내 말은.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가 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조카를 시켜서 전화를 한 거고 내가 엄마 옆에 있지 바로 바꿔 이래가지고 오르키 언니가 받으는데 고모 진짜 괜찮다 이제는. 언니야 내가 아메를 왜 했는데 내가 아메를 계속 왜 했는데 내 소득 때문이면 다이아몬드까지만 가도 됐어. 내가 무슨 금가루 먹고 살 거가? 하루에 뭐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소득이 월 1,000만 원이면 언니야 내가 200, 300 갖고도 살았던 사람인데 뭐시 그래? 나 계속 안 해도 됐었다. 근데 내가 그래도 멈출 수 없었고 그래도 멈출 수 없었던 게 나만의 가치가 형성되어서 그 안에 조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조카 진짜 내가 우리 애들처럼 키워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막 울더라고. 그래서 우리 언니가 결혼을 하고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났지만 진짜 처음으로 우리가 부둥키 안고 울었어요. 아메이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그러면 어떤 사람이 특별해서 그렇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여러분의 곳간이 흘러넘쳐서 채워지면 그 사람이 꼭 나에게 잘하지 않았어도 우린 그에게 기꺼이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고 어떤 다이아몬드 동기들이 저한테 물어요. 진짜 이 사업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반장이 있다 치면 한 3학년 때부터 줄곧 반장이 있은 이래로 줄곧 반장을 계속 했다는 사람인 거예요. 엘리트. 근데 박주리들이 반장 한 번도 안 했지. 이러는 거예요. 니한테 저는 반장 1도 안 해봤어요. 니 와가지고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내보다 핀이 높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다시 질문을 했어요. 박주일이도 지금 만약에 어떤 이유든 간에 상관없이 죽게 되면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죽으면 안 죽으면 돼요? 죽으면 안 되지. 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답이 죽어도 돼! 죽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고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진짜 열심히 살았네? 진짜 열심히 살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죠. 아이고 왜 토끼 같은 새끼가 있는데 죽으면 안 되지만 죽어도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약하고 작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한 이유는 뭘까요? 수단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 수단 체인지 아메이로 수단을 바꾸면 이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교육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만의 가치를 형성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도 멋진 나가 됩니다. 그게 이 일을 계속 연결해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소득? 당연히 나오면 좋죠. 연금도 소득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소득을 내가 느끼면서 이 일을 영위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쭉 뽑아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 거기에 비전을 몰라면 그것까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미라 수단으로 진짜 본인만의 가치를 형성해 나가셔서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멋진 내가 되셨으면 좋겠고 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아시겠죠? 네, 꼭 우리 멋지게 그 시에서 탑을 하거든요. 그 성공자의 그 장소에서 꼭 한 분 한 분 만나 뵙겠습니다.